자, 그 다음에 108조 통정허위 표시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비진입 표시랑 그 이제 107조에서부터 110조까지 있는 것 중에서 그 가장 그나마 그래도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기 또는 이제 강박 의사표시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인정되는 경우가 2단의 사기죄 2단의 고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기 또는 강박의 의사표시 이거는 사실 실무에서도 많이 못 봤고 이제 이 착오의 의사표시 이런 것 그러니까 의사표시 관련한 요 규정들이 사실 이제 실무에서 뭐 주장은 이제 해보죠. 이거 이제 해당되니까 요거에 따라서 뭐 취소 무효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해보는데 사실 잘 인정을 안 해줘서 실무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108조는 좀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정 허위표는 통정 허위 표시는 뭐예요? 뭐 짜고 치고 고수도 그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통정 허위 표시라는 게 뭐냐면은 자, 대출 계약서에 김민옥 이름 대출 그 계약자로 김민옥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한민옥이 거기 은행 창고 앉아가지고 거기다 동의 뭐 이런 거 누르고 그 다음에 김민옥 명의로 김민옥 대출자 김민옥 옆에다가 김민옥 사인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은행이랑 같이 이제 계약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의사 표시를 한 사람은 누구예요? 김은 몰라요.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없죠. 김은 그냥 가만히 집에만 있었어요. 아니 이 사람은 김은 이제 돈은 많은데 아파요. 아파가지고 계속 이제 병원에만 누워 계셨어요. 근데 이제 한민옥이 이제 그 은행 가가지고 한민옥은 이제 기력은 팔팔합니다. 돈은 없어도. 그래서 한민옥이 이제 신한은행 가가지고 이제 거기 앉아서 뭐 대출 계약서 쓰고 어쩌고저쩌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김이 아니라 한이죠. 한이고 은행은 뭐 그 빌려주겠다고 의사표시 한 거 맞고 그러면은 이 한과 은행의 이 의사표시로 뭔가 뭐 의사표시에서 뭐 대출 계약이든 뭐든 이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의사표시가 무효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에 기반한 뭐 대출 계약 이것도 무효겠죠.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너무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 의사표시는 한이 한 거예요. 그렇지만 명의는 김으로 했죠. 그러면은 일단 요 계약은 외관상 김과 은행으로 맺어졌다고 일단 보는데 뭐예요? 음, 자 그런데 그래서 자 그런데 그 이제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의사 표시한 사람은 한이고 이분은 이제 아파가지고 계속 병원에 누워 있고 얘만 이제 가가지고 한 겁니다. 은행이랑 의사 표시가 무효예요. 근데 자 보세요. 아까 그 법률 행위 해석을 통해서 계약 당사자가 누군지 했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김이랑 은행은 이 대출 관계가 결론적으로는 성립이 안 되죠. 왜냐면 김은 계속 병원에 있었어. 그리고 한민옥한테 한 번도 자기 그 뭐 대출해달라고 대출을 부탁한다거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자, 그래서 김과 은행의 그 대출 계약은 무효인데, 자 그러면은 무효인 근거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자 뭐냐? 자 먼저 1번 그 근거를 이제 댄다면 1번, 2번 두 개가 있습니다. 자 1번은 뭐냐면요. 법률 행위 그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을 통해서 어? 야, 실제로 그 뭐냐 김이 저 명의는 김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실제로 다 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뭐야? 야, 한이랑 은행이 그 계약이 맺어진 거지 김은 아니야라고 해서 한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버리고 김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과 은행의 계약은
없는 것이고 무효이죠. 그 계약 당사자 해석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 108조 해석 뭐냐? 한의 의사 표시가 즉 김을 당사자로 대출 계약을 하겠다라는 의사 표시는 다 누가 했어요? 한이 했잖아요. 한과 은행의 그 의사 표시는 다 무효다. 무효니까 뭐예요? 그 의사 표시에 기반한 김과 은행의 계약도 무효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108조에 근거한 그 계약 무효 주장.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 무효의 근거가 이렇게 있잖아요. 두 개가 있잖아요. 이거는 계약 당사자로 해석을 했더니 계약 당사자가 한이고 이제 김이랑은 아니어서 김이랑 은행은 계약은 이제 무효다 없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통정허위 표시라서 계약 당사자가 김이랑 그다음에 은행이랑 무효다라고 이렇게 보는 그런 것도 있는데 판례는 먼저 이제 이것부터 이제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봐서 먼저 통정허위 표시를 이게 계약 당사자 해석을 하지 않고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논하지 않고 그냥 통정허위 표시로만 해석을 했을 때에도 이제 김과 은행이 그 법률 관계가 없다는 게 그 계약 관계가 없다는 게 드러나지만 판례는 먼저 그 의사 표시의 유효 무효를 따지기 전에 먼저 그 계약 당사자를 누군지를 이제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따지면은 뭐야? 이 법률행위 해석을 했더니 뭐야? 얘가 실제로 당사자네. 그럼 얘는 아니구만. 그러면은 얘랑 체결된 거고 얘랑은 관계가 없는 거네. 자, 그런 게 맨 첫 번째 판례가 먼저 하는 해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살펴보니까 뭐 계약 당사자 해석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얘랑 무효인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로 뭐가 있냐면은 얘랑 짜고 치고 고소득도 했네. 그러면은 그 통정의 표시에 무의해서라도 왜요? 이 얘네들 간의 계약은 무효이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김과 은행의 계약이 무효가 되는 그런 근거는 이제 여러 군데서 찾을 수가 있죠. 아까 그 법률행위 해석에 의해서도 얘네가 무효가 됨을 그 당사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법률행위 해석을 해서 계약 당사자가 누군지를 알아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도 김과 은행의 이제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혹은 한민욱이랑 은행이랑 그 통정호의 표시를 했다면은 그거를 통해서도 김과 김 명의로 맺어진 은행의 그 계약이 이제 무효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통정허위 표시는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즉 은행은 몰랐어. 자,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통정허위 표시가 아니라 김 있는데 은행. 근데 이거는 통정허위 표시가 아니야. 그러면 일단 그럼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통정허위 표시는 안 되고. 근데 만약에 아까는 그 통정허위 표시기 때문에 김과 은행의 그게 무효라는 그런 결론이 똑같이 나왔잖아요. 법률행위 의사 표시를 통해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그렇게 해석을 하든 아니면은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하네? 그러니까 무효네라고 하든지 간에 갑과 은행의 계약은 모두 다 무효라는 그 결론이 이제 똑같이 나왔는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은 통정허위 표시는 아니네. 얘네들의 의사 표시는 유효한데 근데 갑은 뭐예요? 그럼 얘네들의 의사 표시가 유효하다고 해서 갑이 이 대출 계약의 당사자가 되냐? 그거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판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판례는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의사 표시의 유무효를 따지기 전에 계약 당사자를 일단 먼저 확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사 표시의 유무효를 따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실제로 이제
아까 그거는 이제 통정 허위 표시가 없었던 것이고요. 지금과 같이 지금 이제 다시 또 통정 허위 표시가 있습니다. 자, 짜고 치고 은행이랑 이렇게 짜고 치고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판례가 해석하냐? 자, 일단 법률 행위 이 계약의 해석을 해석을 통해서 법률 행위 해석을 통해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자. 자, 얘는 병원에만 앉아 있었고 얘한테 뭐 동의 이런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럼 계약 당사자는 누구냐? 김은 아니다. 한이랑 은행이고 그다음에 김은 무효겠죠. 무효가 된다. 자, 계약 당사자를 통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계약 당사자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1번에서 그 계약 당사자가 한이랑 은행이랑 되고 김이랑 은행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얘가 무효이다라는 결론이 도출이 됐고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가 또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적용을 해보면은 한이 의사표시를 했죠. 그 다음에 은행이 의사표시를 했죠. 근데 그게 허위 그 통정 허위 표시이죠. 그러면은 뭐예요? 통정 허위 표시를 어떻게 했어요? 한이 김이 대출자로 한 그 통정 허위 표시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의해서도 그 통정 허위 표시이기 때문에 김이랑 은행 간의 관계는 왜요? 통정 허위 표시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이제 그 통정 허위 표시도 물론 뭐 여기 합의 인식으로만으로는 안 되고 뭐 합의 짜고 치고 가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여기 딱 따로 써놓진 않았는데 이렇게 통정 허위 표시랑 그다음에 법률 행위 해석이 이제 둘 다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 어떤 단계로 무엇을 먼저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에 있어서 법률 행위 해석, 즉 당사자를 누구로 해석하느냐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들의 그 의사 표시가 유효인가 무효인가를 따지는 그런 순서로 판례가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 경우에 대해 최근의 판결들은 누가 그 계약의 당사자인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아 효력 검토 여부에 앞서 효력 검토는 뭐예요? 결국 의사표시가 무효로 되느냐 유효로 되느냐라는 거겠죠. 그거에 앞서서 누가 계약의 당사자인가부터 먼저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인정하는 그런 이제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잘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그 짜고 치고 하면은 또 이제 뭐가 생각나죠? 채권자 취소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구조는 이제 비슷한데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건 케이스에 교과서에 케이스에 있어가지고 이제 가져왔어요. 제가 이거를 이제 제3자가 아닌 경우 108조 그 지금 이제 비진입 표시부터 이제 뭐 사기 강박 요런 거에서 이제 제3자 이제 보호 규정이 있는데 제3자는 이제 그 요 정의는 그냥 암기하고 계세요. 허위 표시를 기반으로 실질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 요게 이제 핵심 키워드죠. 실질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 맺은 자. 자, 근데 이거를 실질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 맺은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판단하나요? 라고 하면은 이 문구만 일단 외우고 있으면 되고요. 실질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 맺은 자가 과연 누구인지 그래서 보호받는 제3자가 누구인지는 판례를 보고 암기를 하면 됩니다. 일단 암기 전에 이해가 되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 108조 제3자가 아닌 경우 제3자 계약의 제3자 얘는 해제의 제3자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그 제3자 보호 규정의 제3자도 아니었죠. 그래서
얘는 이건 그냥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 제3자 계약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해 놓은 동영상인데 거기를 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통정허위 표시랑 채권자 취소권이랑 이제 또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도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당사자 해석을 한 다음에 당사자 해석이 먼저냐 아니면은 그 의사표시 해석이 먼저냐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이거를 먼저 한 다음에 이거를 먼저 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 거지? 그냥 이거든 먼저 해가지고 뭐가 무효든 그냥 이거든 뭐든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무효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이제 왜 이런 그냥 통정 허위 표시로 바로 무효인데 왜 그 당사자 해석까지 해가지고 뭐 무효라고 하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통정 허위 표시만 해도 당연히 이제 무효인데 왜 채권자 취소권도 이걸 같이 보려고 하는 거지? 라고 이제 의문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요. 소송을 할 때 이제 변호사가 자, 예를 들어 이걸 봅시다. 갑이 얘가 채권자예요. 그리고 이제 얘네 둘은 이제 얘는 채무자, 수익자, 전득자. 얘네들은 이제 조금 나쁜 놈들입니다. 자, 나쁜 놈들이에요. 왜냐면은 이 이제 얘가 채권자 그 뭐야 사회 행위를 했거든요. 얘네들은. 그래서 나쁜 놈들이야.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갑이 뭐 소송을 제기했겠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갑은 원하는 게 뭐예요? 이 ABC 얘네들로부터 원하는 게 뭘까요? 갑은 결국엔 자기 돈 빌려준 돈 갚는 게 갑의 이제 최종 목표죠. 그러면은 갑이 이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이제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 ABC 그 이런 사정이 있고 여기에 이제 얽혀 있는 애가 ABC인데 누구를 피고로 해서 뭐 어떤 주장을 하면은 이제 돈을 받아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변호사는 이거 보니까 이거 통정 허위 표시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채권자 취소권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그런 계산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대부분의 그 변호사들 업무할 때 이거 되든지 말든지 간에 일단 다 적습니다. 왜냐면은 하나 걸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정허위 표시 주장을 했어요. 채권자 취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안 받아들여 줄 수도 있잖아. 뭐 우리가 주장을 해서 요건에 맞는 것 같아서 주장을 했는데 판사님은 증거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건 안 돼. 라고 하면은 이거라도 먹혀야지 이 주장이라도 받아들여야지 이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소송을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쟁점을 이제 써놓게 돼요. 그래서 뭐 요런 이제 케이스도 실제로 이제 소송을 할 때 통정허위 표시도 됩니다. 이제 채권자 취소권도 행사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뭐 얘는 얘 갑한테 얼마를 주고 얘는 갑한테 얼마를 줘야 됩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나온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왜 이렇게 그 뭐냐 아까도 뭐 이렇게 두 개씩 검토하고 그런 일이 왜 발생하냐 이제 하나 뭐 한두 그러니까 두 개 모두 받아들여지면 좋은데 한 개가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그런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걸리는 거는 다 주장해 보는 것이 의뢰인한테도 그렇고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쟁점이 같이 나오게 되는 거다. 그래서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얘는 채무자고요. 얘는 수익자, 얘는 전득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C 같은 경우는 통정허위 표시를 몰라요. 근데 얘가 이제 채권자들이 얘 빚쟁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얘는 이제 지금 사업하다 망했어요. 자, 얘는 통정 허위 표시는 모른대요. 그러면은 일단 자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유일 재산 B 형한테 저가로 팔았다. 뭐 채권자 취소 행사 가능하겠죠. 자, 근데 얘가 이 유일한 재산 이 얘네 둘의 그 뭐야 사회 행위를 얘도 알고 있어. 알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뭐예요? 자기가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얘는 그 이제 아기잖아요. 아기의 수익자이기 때문에 뭐예요? 아기의 수익자이기 때문에 그 채권자는 아기의 수익자를 상대로 그 뭐야 너네 둘의 그거를 취소한다. 자, 갑 갑인
나한테 있어서만은 이 둘의 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 C는 네가 얻은 걸 토해내라 나한테, 이렇게 청구할 수 있죠. 채권자 이걸 이제 취소할 수 있어서 음 얘가 이제 등기를 C한테 이제 등기가 넘어갔다면은 이제, 자, 진정명의 이전 등기 청구가 뭐냐면요. 예, 원래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게 A죠. 근데 채무자인데 이제 사회 행위로 이제 C한테 넘어갔으니까 다시 이제 A한테로 그 명의 이전해. 그래야지 나는 이 갑은 C한테 채권이 있는 게 아니라 A한테만 채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가 A한테 그 아파트 명의를 다시 이전해 놔야 갑은 A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A의 재산을 집행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 C한테 이거 채권자 취소권 행사해서 다시 저기 해놔라 라고 이제 할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B도 이제 악이라면은 얘한테는 뭐예요? 얘한테는 이제 얘는 이제 등기를 이제 넘겼잖아요. 등기를 이제 넘겼으니까 얘한테 이제 등기가 없는 대신에 그럼 너는 네가 받은 그 수익금 얘한테 다시 얘 공동명의 재산으로 해놔. 그럼 내가 이제 여기다 가져갈게. 라고 이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합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그 제가 또 다른 그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채권자 취소권을 이제 행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얘는 지금 C는 그 통정 허위 표시라는 건 몰랐잖아요. 즉 A랑 B랑 이 부동산을 되게 저가로 파는 그런 것들이 A랑 B의 그 통모, 짜고 치기 고스톱 이런 거라는 걸 C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기해서 그러면은 A에서 B로 이 소유권이 넘어간 이 상황에서, 자, 이러한 A와 B 간의 법률 행위를 근거로 B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 그럼 B가 소유자구나 라는 것을 근거로 C는 이 새로운 그런 계약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108조 2항에 보호되는 제3자죠. 따라서 뭐예요? 갑은 얘가 보호되는 제3자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그 통정 허위 표시가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지 못해요. 그럼 결국에 뭐예요? 이 108조로는, 자, 이런 주장을 못한다는 거죠. 자, 갑은 A, B의 계약이 무효이니까, 이 통정허위 표시를 해서 무효이니까 그 무효인 계약에 근거한 그 등기도 무효이므로, B한테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이므로 그 무효의 등기를 받은 C의 등기도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이 이런 주장을 해서 소장을 적어내면서 C한테, 자, C 너는 너의 그 이전 등기 말소하라 라고 청구를 하면은 그건 기각이 됩니다. 근데 아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갑이, 자, 이제는 108조는 물 건너갔어. 108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 그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C는 뭐 이런 그 유일한 재산 이 사회 행위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므로 뭐 C는 뭐 그 등기 말소하고 다시 A 명의로 갖다 놓으시오 뭐 이런 청구를 하면 이제 받아진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 통정 허위 표시와 채권자 취소권과의 관계는 이제 채권자로서는 두 개 다 주장해 볼 수 있지만 그 각각의 요건이 들어맞는가에 따라서 청구할 수 있기도 하고 청구할 수 없기도 하다. 이런 거 이제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리제도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이제 좀 기니까 표현대리도 있고 복대리도 있고 좀 기니까 또 설명할 게 많아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